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목격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권 재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목격담 정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개설, 지방 순회 북 콘서트, 법률 봉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달간 이어오던 침묵을 깨고 어제 정부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 공개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인증 통합마크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직후 한 차례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힌 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해 다시 입을 열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렇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윤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은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당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잘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친윤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친윤계는 탈당까지 언급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화해하고 싶어 한다며 둘이 화해하지 않으면 당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만남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손 내밀 것도 배척할 필요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앞서 보셨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안 하든 용산에서 어떤 의견을 낼 일이 없다는 게 정확한 기류 같습니다. 당무에 왈가왈부할 일 없다. 한동훈이든 아니든.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통령 의중이란 설명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이 재등판 여부에 상당히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게 총선 직후 제가 취재한 기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총선에 참패한 뒤 구성되는 이 첫 지도부인데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며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당내 권력 관계에 이 용산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 기자,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 총선 과정에서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또 대통령이 용산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았는데 갈등설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먼저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거절했죠.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기다리겠다, 언제든 만나겠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최근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대통령 쪽에서 한 전 위원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실 안팎에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얘기대로라면 이 한 전 위원장 등판에 대해서는 반발이 별로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친윤계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친윤계 내에서도 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탈당 얘기는 그 중에서 강성 친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통령실 내에서는 무슨 탈당 같은 소리냐 이러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탈당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다가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내 정치적 논란이나 분쟁을 조장할 만한 발언에 왜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는 별 입장이 없다. 네. 관계는 회복되면 좋겠다. 대통령실 쪽의 기류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네. 결국 키는 그렇다면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쥐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이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게 한 전 위원장 측 설명입니다. 등판이 점쳐지는 시점에 낸 첫 메시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용산과의 관계 개선이나 회복보다는 정부,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적인 관계 변화의 기류 같은 건 한 전 위원장 쪽에서도 예상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성난 당심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자 이 대표는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대표가 오히려 이 당 장악력을 더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당원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비를 끊더라도 탈당은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함께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탈당 신청했는데 저 그냥 당에 계속 있겠습니다. 당에서는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한 데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연일 당원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 대표는 어제 호남에서도 2년 뒤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강성 권리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둔 이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명계에선 국회의장을 포함한 모든 당내 선거의 10%를 당원 몫으로 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정당혁신 제1호로 10분의 1 룰을 제안한다며 의원들만 투표해온 국회의장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표심을 10% 이상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아은입니다. 해외에서 머물고 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온 겁니다. 친문 세력 결집을 위한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김 전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해 8월 영국으로 떠난 뒤 약 9개월 만에 귀국한 겁니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친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전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좀 난감하네요.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특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아직은 보고 듣고 배울 때라며 역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문계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채널A에 그저 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또 다른 친문계 의원은 김경수의 역할이라면 이재명을 도와 야권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선 비명계의 세력 규합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달 뒤 다시 출국하는 김 전 지사는 올 연말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 보이는데 뭘 공개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영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회암사 사리 반환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나타난 건 169일 만이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우리 이제 여기는 동선사 간날의 말사인. 네, 지금 보니까 MG 스님으로 인기를 모은 이 류진 스님도 참석했군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행사에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김 여사 행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도 많이 고심해온 모습입니다. 원래 가장 먼저 공개하려던 행보는 나흘 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취소됐고요. 대신 다음 날인 16일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서 오랜만에 모습이 공개됐는데 사진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사리반환 기념식에서 드디어 영상까지 공개된 건데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씩 공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김 여사가 오늘 참석한 이 사리반환 기념식 의미가 남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국외로 유출됐다가 100년 만에 원래 있던 회암사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이 국내 반환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 성과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행사였던 거죠. 사흘 전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2022년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동행했던 김 여사가 당시 심장질환을 앓던 소년에게 한국에서 수술을 지원했잖아요. 이번 오찬 때 총리 부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김 여사의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자리들 위주로 공개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 등 야당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회고록 논란이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이 회고록에서 비판하는 부분은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은 철저히 자신들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고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거나 비핵화 의지를 누누이 절실하게 설명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권에선 그럼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진심이라고 믿냐고 비꼬았고요. 안철수 의원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 말을 더 신뢰한다. 또 나경원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제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진 못했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허은하 전 의원이 보이는데 친이준석계 바통 터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개혁신당에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뽑았는데요. 어떤 지도부가 구성됐는지 살펴보시죠. 이준석하고는 다르네라는 말은 분명 나올 겁니다. 허은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개혁신당 포지션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은하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전원이 친이준석계로 구성됐거든요. 개혁신당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 어느 당보다도 젊은 지도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도 물론 해야겠지만요. 개혁이라는 당명에 부합하도록 신선한 정책과 법안들도 많이 내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거란 의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쯤 김호중 씨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A 씨는 이곳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방어가 해서 문제가 없는데 동치미 속도가 느려져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 6시쯤 근처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검은색 승용차 운전석에서 김호중 씨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가수 A 씨가 내립니다. 김 씨 일행은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5분 예약이 되어 있다고만 저는 알고 있고요. 술을 계산은 하셨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김 씨 일행이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발렛 기사가 나오자 한 걸음 떨어져 있던 누군가 차키를 받아 길 건너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와 가수 A 씨가 천천히 뒤따릅니다. 김 씨의 차가 다시 보이는데 근처 유흥주점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 8분 무렵 유흥주점에서 나온 김호중 씨는 업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식당까지는 직접 운전했지만 식당에서 주점, 주점에서 집까지 2차례는 대리운전을 맡깁니다. 음주의심 정황은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확실한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유흥주점 직원과 대리기사, 동석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음주 혐의를 밝히는 한편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콘서트를 강행한 김호중 씨는 무대에서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고 모든 죄와 상처는 제가 받겠다고 말했다는데 대중의 시선은 따가운 것 같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열린 콘서트는 뺑소니 논란 이후 김호중 씨가 참석한 첫 공개 행사였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강행된 콘서트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수천 명의 팬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는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뺑소니의 음주운전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상당수 팬들의 지지가 여전하지만 일부 팬들은 콘서트 강행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티켓 예매를 취소하는 데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는다며
김 씨에게 콘서트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오늘도 창원 콘서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김천과 서울 콘서트도 강행할 방침이었던 김호중 씨 소속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동 주최사인 SBS 미디어넷 측이 추후 공연들에 대한 개최를 소속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미 티켓이 판매된 김천 콘서트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 콘서트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이 더 나빠질 경우 다음 달 1일 예정된 김천 콘서트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달 말 또 다른 공연의 출연자로 정해졌지만 최근 사태로 인해 주최 측에서 출연자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이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의심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호중 씨 음주 여부는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결정적인 직접 증거, 즉 스모킹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압수수색을 통해 음주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 중인데요. 또 관계자 조사에서 김 씨가 술을 몇 잔 마신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국과수에서도 김 씨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발견됐다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정황 증거일 뿐 사고 당시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물증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정황 증거라고 해도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유흥주점 방문 전에 간 식당에서도 술자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김호중 씨가 술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식사 자리에 술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유흥주점을 찾기 1시간 30분여 전인 지난 9일 저녁 6시 10분쯤 김 씨는 유명 가수와 개그맨,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고 계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 일행은 식당 방문 2시간 전쯤에는 근처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한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아직까지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그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3군데 장소에서 모두 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술을 안 마셨다는데 왜 2번이나 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겁니까? 네, 김호중 씨는 사고 50분 전 유흥주점에서 집으로 갈 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길 때도 김 씨는 대리운전을 해서 갔는데요. 스크린 골프를 마치고 식당으로 갈 때만 이 래퍼 A 씨를 옆좌석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식당 이후부터는 계속 대리운전에 맡긴 셈인데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황도 있고 진술도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행법상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사고 당시에 이 기준을 넘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겁니다. 물론 어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사고 시점까지 역산을 해서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국과수의 음주 대사체 자료로도 사고 이전에 술을 먹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전날 또는 오전 등 먹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음주운전은 술 먹었다는 증언이 한 100개쯤 나와도 현장 물증 없이는 유죄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100개쯤 나와도 이 유죄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음주운전 논란 법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결국은 술을 진짜 마셨냐, 그렇다면 얼마나 마셨냐,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당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한 김 씨 측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술잔에 입만 댔다,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는 등 미묘하게 입장을 바꿔왔는데요. CCTV에 영상이 찍히든 혹은 목격자가 있든 이를 대비한 해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과수 판단 자료나 1차 식당부터 대리운전을 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저희가 김호중 씨 소속사와 변호인 측에 계속 연락을 해왔는데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침묵 작전을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초등학생이 골목길에서 차량과 부딪힌 뒤 이 차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수십 미터를 더 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게 뺑소니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 검은색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에도 차량은 더 속도를 내더니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달리던 차량 밑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리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딸이 사고를 당해 골절과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친 차량이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밟았지만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 즉시 정차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애를 밟고 지나서 70m를 더 가고 후진을 했다가 섰다가 전진을 했다가 섰다가 전진을 했다가 서요. 경찰은 70대 가해 운전자가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41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 와 119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충돌되고 강되면 사람들이 놀라서 차에서 내리는 게 보통 1, 2분 걸리는 경우가 크다 하거든요. 피해 아동 측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가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정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승용차가 주유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장소가 주유소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휴게소 주차장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주유소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주유 중이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추돌하고 겨우 주유기를 비껴 지나갑니다. 이어 주유소를 나오던 승합차 뒤편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승합차는 한 바퀴 돌고 돌진하던 승용차는 수풀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연쇄 추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승용차는 담벼락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 행성휴게소 주유소에서 승용차가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파른 소리가 아주 크게 나면서 차량도 좀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사고를 낸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등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부실 시공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밤중 건설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잘못 만든 비상계단을 몰래 깎았고 이로 인한 붕괴 위험이 우려된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반면 건설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비상계단, 계단 모서리가 모두 깎여 있습니다. 계단을 평평하게 한 뒤 새 계단을 만드는 중입니다. 계획서도 제출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냥 무단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몰래 그 계단 부분 철거를 시작을 한 거죠. 앞서 입주 예정자들이 비상계단에서 천정까지 높이를 재보니 1m 94cm, 2m 10cm 이상 돼야 하는 건축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화재가 나면 뛰어내려가다 보면은 천장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파트 시공사 측은 설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을 뿐 보안 공사를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철거 작업도 관할 지자체에 계획서를 제출해 이뤄진 것이라며 몰래 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계단 공사를 했다며 아파트 전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연세대학교 기숙사 건물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에 준공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기숙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인데 지하 1층 식사 공간의 바닥 타일이 솟구치듯 들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냉장고까지 기울어지자 학생들은 붕괴 조짐이라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상품백화점 이런 그것도 올라오면서 좀 불안감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서 어제는 나가서 잤고. 아이의 짐까지 챙겨 퇴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기숙사 창문이 안 열린대요, 뒤틀려서. 사무실 벽도 찌그러져서 이렇게 안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숙사가 붕괴되는 것 같다. 오늘 집에 가기도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와서 그러면 일단은 자지 말고 내일 퇴소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며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119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 역시 매년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받아왔는데 작년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감재 문제로 타일이 들뜬 것으로 보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국가통합 인증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면 금지 조치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정책 혼선에 사과하고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전기,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입니다.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 제품을 들여온 중국 알리테무를 견제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다른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구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 두세 배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는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들 사는 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어요. 정부는 KC 인증이 유일한 안전관리 방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요즘 해외에선 우리 라면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라면 먹방 영상이 수천만 조회수를 올리고 유명 인사들이 앞다퉈 맛 평가 리뷰를 올릴 정도입니다. 덕분에 월간 라면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앞. 한국인보다 외국인 고객으로 더 붐빕니다. 신라면, 불닭, noguri, Korean TV and drama, so spicy. I make ramen, cheese or egg choices. I like spicy food. I think the Korean ramen have a specific, special taste, specific materials, so it make me interesting. 지난달 한국 라면 수출액은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우리 돈 약 1,4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46.8% 증가한 겁니다. 해외 공장이 있는 농심과 달리 국내에서 전량 생산에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해외 시장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라면업계 1위 농심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K-팝 스타나 K-드라마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 래퍼 카디비 등 해외 스타들까지 먹방에 합류하며 K-라면 열풍이 거세졌습니다.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도 유행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존 제품보다 덜 매운 볶음면 품귀 현상을 소개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맛과 사진 찍기 좋은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또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다가오는 7월 서울 한강다리 위에 호텔이 생깁니다. 다리 위 호텔은 세계 최초인데 곧 예약을 받습니다. 문을 여는 첫날은 무료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량 위에 커다란 창문에 건물이 눈에 띕니다. 카페였던 이 건물은 오는 7월 16일부터 호텔로 운영됩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막바지로 아기자기한 가구에 한강 배경으로 노을 등의 풍경이 이 호텔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호텔은 객실 1개로만 운영될 예정인데요. 숙박객은 객실에서 24시간 한강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44제곱미터의 넓이에 침실, 거실, 욕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되게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올 것 같고. 확실히 여기 호텔 지어지면 전망도 이쁘고 뷰도 좋고 날씨도 좋은 날에 되게 이뻐서 인기 많을 것 같네요. 서울시는 유명 호텔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하면서 숙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호텔 개관 첫날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1박 무료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미국 힙합계의 거물인 퍼프데디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거의 알몸 상태로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퍼프데디 혹은 디디로 유명한 래퍼 겸 프로듀서 숀 퍼핏 콤스. 1997년 알비 미싱 유로 빌보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1990년대 후반 미 흑인 음악계를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성폭행과 마약 투여 등의 혐의로 장갑차까지 동원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고 한 달 뒤엔 아들까지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며 명성이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시각 그제 유명 가수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캐시 벤트라를 폭행하는 영상마저 공개됐습니다. 8년 전인 2016년 로스앤젤레스의 호텔에서 수건만 두른 알몸 차림으로 벤트라를 발로 차고 화병을 내던지는 모습까지 폐쇄회로 TV에 담긴 겁니다. According to the complaint, Combs became extremely intoxicated. 이에 벤트라 측은 이번 영상을 통해 그의 충격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이 더욱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 보도 직후 온라인에서는 왜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냐는 등의 비난 댓글이 하루 만에 7,000개 이상 게시될 정도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후 2년까지여서 실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미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가상 인간들 사이에서 미스 AI를 뽑는 겁니다. 심사 기준이 뭘까 궁금해지는데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를 보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인공지능 모델 알바 레나이. 최근 미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하며 실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stoy muy emocionada de compartir la increíble noticia de que seré la nueva presentadora virtual de Supervivientes. 완벽에 가까운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AI 모델은 팬덤까지 만들며 인간의 영역에 침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아름다운 AI 모델, 이른바 미스 AI를 뽑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레나이도 지원자 중 한 명입니다. 행사를 연 영국의 한 AI 업체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500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했다며 후보들을 살펴보니 굉장히 훌륭했고 놀랍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본선 진출자는 현지 시각 28일 공개됩니다. AI 미인 대회는 전통 미인 대회와 개념이 다릅니다. 우선 심사위원 중 절반이 이 사람이 아닌 유명 AI 모델입니다.
이 심사 기준 또한 아름다움은 기본이고 이 모델을 만든 기술력과 소셜미디어 영향력 등 전통 미인 대회의 어떤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Perfection. This isn't a boobs and bum and 70s pin-up pageant. We're looking for as real a person as we can possibly get to be a role model for the AI industry and to change that perception of AI women. 결국 대회가 심사하는 것은 전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AI 캐릭터 제작자의 재능입니다. 총 3천만 원에 가까운 상금도 AI 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우려도 나타납니다. 실제 인간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완벽함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된 그런 결과물들이 보여주고 실제로 취재진도 AI 캐릭터를 주문해봤습니다. 든든한 체격에 지성미가 좀 넘치는 그런 남성을 구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미지를 토대로 캐릭터를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자 맞춤으로 진화하면서 AI 모델들은 방송과 광고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영역을 파고드는 AI 모델들. 다양한 아름다움 제시냐, 미의 왜곡이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류현진이 무려 19일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삼성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별명처럼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덩달아 한화 타선도 폭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1회 초부터 안치홍의 투런 홈런이 터집니다. 경기 초반 한화 타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2회엔 문현빈과 김태현의 투런 홈런이 연거푸 폭발합니다. 한화는 3회까지 홈런을 4개나 쏟아냈습니다. 홈런 선두 페라자가 3런 홈런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한화 타선이 대폭발한 가운데 선발 투수 류현진은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무기인 체인지업에 삼성 타자의 배트가 허공을 가릅니다. 빅리그급 완급 조절을 선보인 류현진은 5이닝을 완벽하게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타선의 지원과 함께 멋진 수비까지 나와 류현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류현진이 승리를 따낸 건 4월 30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올 시즌 3승째, 화려하게 하나로 돌아온 올 시즌. 예상보다 부진과 불운이 길었지만 주무기가 살아난 오늘 경기가 반전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하나는 류현진과 타선의 맹활약 속에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내일은 여름의 문턱이라 불리는 절기 소만인데요. 절기답게 충청 이남 지역은 맑고 낮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다만 중북부는 흐린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살짝 내립니다. 비는 내일 아침부터 낮까지 잠시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17도가 되겠고요. 흐린 하늘 속의 중부는 낮 기온이 다소 낮아집니다. 서울 24도, 춘천 25도, 동풍이 부는 강릉은 20도입니다. 남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쾌청한 날씨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논란 끝에 KC 미인증 제품은 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조차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당장 이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세심한 정책,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결과물로 보여주십시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